것인데요. 그 고인이 생전에 명품백 사건 처리 이거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 의원님께서도 권익위 계실 때 굉장히 그 아끼던 직원이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그 현장에서 권익위 직원으로서 자기 역할과 본분을 해야 될 분인데,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이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승윤 부위원장, 유철환 위원장 등이 소위 수뇌부가 이 실무국장을 상대로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인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권익위의 이 청탁금지법이나 뭐 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또 행동강령, 청렴도 이런 걸 담당하는 네.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예. 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건, 그리고 또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 그러니까 세간의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대부분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게 방향성이 모두 뚜렷하잖아요. 예. 용산이 바라는 거.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산이 끈끈이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권익위에서 이런 걸 이제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절차는 네. 전적으로 실무진이 이걸 다 맡아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실무국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실무 책임자인데 제가 있을 때는 제 이전의 권익위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을 네. 하지 않습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그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이 그 모든 조사에 있어서 정권을 가지고 네. 뭐 그 조사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무진이 결정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이제 다 내부의 결론이 나면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들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에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예. 중간에 지침을 줄 수가 없어요.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조사를 할 때 이거는 뭐 대통령실 조사하면 안 예. 된다든지, 뭐 예. 김건희 소환 조사하면 안 된다든지, 예. 서면 조사하면 안 된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없고 대통령 기록물 아니냐는든지, 예. 뭐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예.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매우 보여요. 커 보이고. 왜냐하면 백혜령 예. 경정이 그 마약 수사할 때 네. 그 세관을 빼라, 관세청 관련된 내용을 빼라라고 보도자료 내용까지도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제가 있을 때도 네. 그 저는 이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네. 그 위원장의 이제 그런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일종의 이제 방패 역할, 네, 외부의 이 압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저는 위원장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직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우리 권익위의 그 위상이나 네, 역할에 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부위원장들이 들어오면서 이 자들이 예. 그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용산과 소통하면서 항상 네. 그런 뭐 용산의 뜻을 전달하고 또 실행하는데 그렇게 앞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예. 수없이 경고를 했고, 또 그걸 반드시 내가 문제 삼겠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혹시 부당한 이런 지시라든지 압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네. 증거를 남기고 기록을 해둬라. 그래야 당신들이 다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추어서 충분히 제가 이제 떠난 이후에는 사실상 한패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 일가를 비호하기 위한 네. 그리고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에 행동대장처럼 앞장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구라고 보세요? 행동대장으로 했던 핵심 행동대장의 핵심은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 이제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다. 아. 이 권익위는 부위원장 차관급 예, 부위원장이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이제 정성윤 예. 이게 부패방지 부위원장, 예. 부패방지를 예. 담당하는. 예.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부패방지국장 직속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윤. 정성윤이 모든 것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태규 현재 예, 방통위에 예. 가서 방송 장악에 예, 예. 앞장서고 있는 여기가 고충 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박종민이라고 행정심판 예, 부위원장 세 사람의 부위원장이 예. 정성윤은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네, 사람이고. 사람이고 김태규는 판사 출신인데 법원에 있을 때부터 예. 극우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예. 그리고 권익위에 있을 때 저를 탄압하는데 사실상 앞장선 그리고 뭐 용산과 계속 소통을 소통하고. 하면서 내부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박종민 이 세 사람인데 실제로 그 들리는 얘기는 김태규가 권익위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이 용산에 네. 뜻을 전달하고 용산에 보조를 맞춰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아. 얘기가 많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으로도 보내려고 했고 예. 그게 좌절이 돼서 방통위로 방통위. 보내서 방송 장악에 예. 지금 이제 예. 천병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제 인물은 정성윤. 그래서 사실 지금 권익위 내부에서 국장의 이 억울한 안타까운 희생에 사실상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성윤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인의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그 권익위 내부에서도 일부 권익위원들이 진상규명 방안 제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서 전원이 안건으로 상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일단 권익위 전원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원위가 네. 거의 장악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로. 네, 그래서 이 기존의 권익위 전원위의 구성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구성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비록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제가 권익위원장 있을 때는 늘 쓴소리하는 그런 권익위 내에서 그런 예. 이 야당 목소리, 야당목. 예. 네 그런 목소리를 내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입장이 다르면 서로 이렇게 이제 네. 굉장히 치열한 논쟁 끝에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게 이제 전원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새 지금 권익위 전원위가 완전 거주기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의 의견을 개진을 네. 할 수 없도록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네. 그 모든 그 권익위의 전원위 위원들이 암묵적으로 그게 따르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익위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이번 권익위 국장의 그 책임 진상 규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성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기사를 보니까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당신들도 다 같이 네. 그때 종결 처리에 찬성하지 않았냐. 예,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예. 뭐 부끄러운 일이죠, 예, 모두. 예. 네.